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지역정치, 지역정당으로 풀어드림 알지당풀 시간입니다. 중앙에 매몰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뽑아내서 그 안에서 뭔가 불통을 좀 찾아내고 그 불통을 지역정당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에는 전라도도 가봤고 또 최근에는 시흥도 가봤고 이번에는 저희 직접 행동 영등포당에 있는 영등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영등포에 매번 구청장이 바뀔 때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투표 1위가 안타깝게도 영등포역 옆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거기서는 성업 중이고요. 그 많은 정치인들은 왜 이 주민들의 1순위를 풀지 못했을까요? 항상 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 누구나가 다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누구나가 또 알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게 여러 가지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깊이 좀 들어가 보다가 새로운 분을 한번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바라보고 고쳐볼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화로 나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전화를 한번 해서 최근의 상황과 그리고 최근 또 이슈화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고 그럼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시 함께 상담센터라는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입니다. 네. 현장 활동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 직결지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영등포 성매매 직결지는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성매매 직결지는 이제 조선시대에 없던 방식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유학을 원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직결지는 한 50년대 미군에서 만든 지도를 보면 군 시설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군을 주요 관광객으로 상정하고 성매매를 묵인 방조했던 국가 책임이 있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등포 성매매 직결지가 도심 역세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최고 44층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저도 영등포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정확히 바라보진 못하고 계속 곁눈질로 봐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재개발 관련해서 TV나 신문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영등포 주민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었나 보죠? 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거는 법에서 그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보고 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영등포 성매매 직결지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임대 수익을 받아왔고 또 막대한 재개발 이익까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된 상황을 보면 국가와 그 토지주, 건물주들이 임대 계약을 맺고 또 장소를 제공했고 수익을 또 얻었던 점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직결지 건물주 50인에 대해서 일괄 고발을 진행한 바 있는데, 최근 수사 결과 3인에 대한 기소에 그친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의 주체로 나서는 이들이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 포주 역할을 했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매매 알선으로 현재도 이들 중에 대표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굉장히 많네요. 저는 네, 단순히 그 거리에 흉물스러운 건물에 그냥 일하시고 거기에 누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임대인들은 그 사업을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임대를 했겠죠. 이제 그게 네, 하나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두 그리고 번, 네,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것은 이들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취약한 어려움으로 성착취를 당하셨던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둘 때 아무런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네, 중에 아마 이런 노동 착취 구조에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사회가 걱정하고 또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지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네, 이때까지 살면서 그런 것을 되게 자활이나 재활이 잘 돼서 네, 바뀌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 봐서는 아마 여전히 그 사업에 그런 어떤 이 나쁜 행태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궁금한 게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폐쇄 의견을 많이 주민들이 냈었는데도 실제 폐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논의는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지금 재개발까지 오게 된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 정치권이나 책임 있는 부서에 활동이나 입장은 없었나요? 영등포 북구는 되게 재빠르게 피해 여성 지원 조례가 마련되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마련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이후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직결지 문제는 사실 시와 중앙부처 역할이 있고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쨌든 자연 소멸되고 뭐 밀어버리는 방식 이런 것으로 상상되지 않은 것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성매매 직결지의 생성 역사를 보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수자의 삶이나 젠더 폭력, 많은 시민들이 직결지를 오가면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런 트라우마들에 대한 고려나 해석들이 없이 이대로 그냥 재개발 논리로 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고 또 관련 부서들은 사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 정치 이야기하면서 아마 자치구청장의 어떤 권한과 행정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저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것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가장 큰 이슈인데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인 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마침 조례는 만들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예산과 어떤 행정의 의지가 없다는 게 해를 지나갈수록 너무 뻔한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의 어떤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대안이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작년 영등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네. 우정과 환대의 이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영등포 성매매 집계지 문제를 도시 문제로 해석하고 시민 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MOU를 작년에 맺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내년에 영등포 직결지 아카이빙 등 활동가가 아닌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민간이랑 이런 좀 뭔가 이 연결돼서 활동이 되게 나름 활성했던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지금 도시 내에서 재개발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런 레이어랑 프레임 말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의 어떤 문제가 좀 더 저는 인권적으로 더 좀 강조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 네. 아마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한 그게 재개발이 됐든 재생이 되든 아니면은 하는 방법을 좀 더 정치권이든 시민권이든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영등포 저도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영등포 성매매 직결지가 여성 성착취의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전시하고 대상화하고 있는 부끄러운 공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매매 직결지 문제 해결에 같이 연대하고 행동하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활동하시는 분 보니까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대단한 용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활동해 제가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성들을 직접 만나고 활동하다 보니 제가 이름까지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권이나 특히 지역 정치권이나 주민들한테도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저희들처럼 이 공간을 여성의 인권의 어떤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공간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주민들 중에서는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린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 뭐 그런 얘기 됐고 그냥 예를 들면 없어지기만 하면 좋겠어. 다양한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서 지금의 지역 정치권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밀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여기 영등포를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성매매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해결할 수 있는데 지혜와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연말 잘 보내시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끼리가 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권한이 있거나 자기 어떤 안에 엄청난 큰 어려움은 실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영등포의 성매매 직결지는 코끼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섣불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가, 특히 지역 정치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눈 부릅뜨고 이해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그거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는지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 정치가 지금은 양당의 어떤 의원들끼리의 어떤 이야기로 크게 얘기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차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에도 이런 큰 문제가 다 알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게 결국 지역 정치의 불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얘기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전화 연결해서 그 답답함을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알지당풀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